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내리면서 12,446.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어제 2% 이상 조정받은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1% 가까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부정 일소지수에 따라 비리 척결에 착수한 삼성이 삼성테크윈의 리콜을 계기로 대대적인 품질 혁신에 나섭니다.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비효율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전기요금 구조 개편과 관련해 누진제가 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에 나섰는데요. 기관 역시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들이 1,000억 원이었겠죠. 4,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지수를 하락을 맞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대형주가 특히 낙폭이 컸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20위권까지가 하락이었다죠. 네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수 자체가 크게 밀렸고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일단은 LG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했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종목은 밀렸습니다만 외국인이 LG전자를 매수한 형태를. 네, 그러게 말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증권이 올라왔고요. 세 번째는 우리금융, 그리고 네 번째는 키움증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KB금융, 그리고 효성, 포스코, 삼성화재, 현대제철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보자면 뭐 증권주들이 일단은 좀 두 개씩이나 올라왔고 예. 뭐 우리금융 같이 이런 일단은 금융주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KB금융을 기관이 매수한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좀 쏠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주들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제 좀 강한 편이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아차, 그리고 하나케미칼, KB금융, OCI에 대해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전기, OCI는 외국인과 함께 양 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증권, LG에 대해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가 열흘 만에 하락이었죠. 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수 종목들은 다음 AP시스템, 차바이오엔, 그리고 고영, CN, K인터로 매수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홈쇼핑, CGN, 서울반도체, SFA, SK, 컴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다음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마감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10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선을 코앞에 두고 7.74포인트 하락한 490.6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의 그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서울반도체,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셀트리온은 조금 그와 반대로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파락살과 전략적 제휴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도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 테마주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조금 와이브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제4이동통신사 설립 추진 소식으로 와이브로 관련주인 영우통신, 기산텔레콤, 솔리테크 같은 종목들이 이틀 연속 상한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만 유럽발
악재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에 장 막판 들어서 다우를 비롯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또 유럽 쪽도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역 적자가 또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예. 일단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새벽에 그 뉴스를 좀 점검을 했는데 하도 많은 그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에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 대한 그 재정 위기 우려감 때문에 좀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악재가 되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또 2% 이상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조금 투자자들은 조금 무게중심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금융주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시장 전체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확산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신용경색에 관한 부분이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 초반 낙폭을 좀 확대했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계속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정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혼란을 겪었던 유럽 국채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1년 만기 국채 67억 5천만 유로 규모를 매각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또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매매에 나섰다는 관측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나온 소식도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재정 감축안을 신속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또 안정감을 주었고요. 하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 위기 불안감이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들이 11일과 12일 연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재정적자 위기에 관련해서 이런 재무장관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선택적 디폴트 방안이 논의가 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선택적 디폴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민간 투자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안과 만기가 긴 국채를 교환해주자는 독일의 제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 다 모두 디폴트나 선택적 디폴트로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러면서 우려를 조금 가중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문제에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현재 밝혔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의 부채 안정성 개선이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 증시에서는 조금 이런 그리스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 무역 수지가 적자폭을 확대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 가능성이 시장에 좀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저가 매수가 유비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게 됐는데 FOMC 회의록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서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 논의가 됐다는 점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 또 돌발적인 악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등급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 정크 등급 수준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스, 포르투갈에서 무디스가 정크 등급을 부여한 유로존 내 세 번째 국가가 이제 됐습니다. 신용 등급을 강등한 주요 요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리고 민간 부분 채권자들의 참여가 추가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서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이후에 대박 전략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표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무역 수지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좀 축소가 되면서 호재가 상당히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무역 수지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상치인 441억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 10월 이후에 3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수출이 둔화가 되면서 자본재 원유 수입액이 늘어난 부분이 적자가 확대된 요인으로 지금 현재 꼽고 있고요. 5월 중 수입액은 2,251억 달러로 전월 대비 2.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최고치인 2,316억 달러 이후 두 번째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대폭 확대가 되면서 2월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적자가 늘어난 부분이 악재가 상당히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유럽에 조금은 묻히면서 조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도 정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가 다시 만선을 붕괴했고요. 중국도 낙폭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불어온 이 새로운 유럽발 재정 위기 우려로 도쿄 증시가 다시 만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졌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수출 업종이 맥없이 쓰러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엔화가 이 유로화 대비해서 4개월 내 최강세를 좀 보이면서 유럽에서 20% 이상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소니가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파나소닉과 캐논도 2% 그리고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들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혼다가 2.4%가량 급락했고요. 닛산과 토요타도 각각 2%대와 2% 가까운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에너지주들도 크게 밀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연출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72% 하락을 한 2,75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부동산 업종이 마이너스 2.48% 정도 내렸고요. 금융과 보험업종도 2.29%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폴리부동산 그룹이 3%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 중추개발도 1.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들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상해푸동발전은행과 초상은행이 각각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주 가운데 제약업체인 북경동, 인동이 60%나 급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관계시설 개선과 댐 저수지 건설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안희수 자원개발이 또 10%가 넘는 급등을 보이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자, 대만과 홍콩 증시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2%가 넘는 하락을 하면서 그 8,491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3%가 넘는 하락을 해서 21,663.1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2%가 넘는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어제 상당히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대형 우량주 위주로 좀 많이 밀렸고 그러한 가운데서 일단은 그 2130%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47포인트나 밀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압박이 거세지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장중 2100포인트 선을 위협하면서 사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현물과 또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7600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약품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동차 그 업종 위주로 좀 매도를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 기계, 화학, 은행, 철강, IT 업종 등 이 대형주 위주로 특히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일단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일단은 한 1.55% 정도 밀렸죠. 그래서 490선을 겨우 지켜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제약 그리고 방송 서비스, 운송, 통신, 방송 업종이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그 외에 IT, 운송 장비, 화학, 기계 등을 비롯해서 나머지 업종들이 전 업종이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만 특징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풍력 관련주가 직영부가 오는 14일 해상풍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진 소재, 유니슨, 동국 SNC, 용현 BM 등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제4 이동통신사 관련돼서 어제에 이어서,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해상이 다른 보험주들과는 다르게 3%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올 들어서 나들이 차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3개월 연속 70%의 이 손해율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직하우스도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올 하반기 홍콩 증시에서 3억 달러 규모의 IPO를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강세를 보였고요. 아주 특징적으로 3위 악기가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 요즘 글로벌 해외 악기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 피아노 시장이 확대돼서 매출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음악 프로그램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뜨면서 슈퍼스타 K랄지 세시봉 효과 등으로 최근 악기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한 영향으로도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중국 관련 소비자들이 급락장 속에서도 탄탄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어제장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코스맥스 말씀하셨던 베이직하우스도 올랐었고 또 락앤락이나 CJ 오쇼핑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44분 정도 앞둔 가운데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내세우고 있을지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도 역시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IEA의 비축유 방출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했습니다. 현재 방출 규모는 6천만 배럴로 리비아 공급 감소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달 비축유 방출 규모에 있어서 4천만 배럴이 지속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의 원유 재고의 감소세로 중동 지역의 공급 감소와 함께 수급상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LIG투자증권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소형주를 이끌 세 가지 변수로 선행지수, 시장의 PER, 그리고 트리플 B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조건들이 현재 중소형주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실적 측면이나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탈리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부각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뒤바뀐 시장 분위기로 이탈리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탈리아 위기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글로벌 악재로 인한 조정의 장기화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주도주 중심의 주식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서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무디스가 또 아일랜드 신용등급 강등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의견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은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다르다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5월 이제 그리스에 대한 우려로 유럽의 부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루한 공방 이후 합의점을 찾아서 6월 말에 문제가 좀 해결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하고요. 그리스 리스크는 이제 포르투갈을 거쳐 현재 이탈리아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유로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탈리아의 국채 급등 그리고 은행주 급락 등 이탈리아의 금융시장이 많은 큰 변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고요. 8월에서 9월에 국채 만기 도래가 좀 많이 모여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좀 현재 정치적인 불안 등 다양한 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면을 보신다면 이탈리아는 일단
적자 규모가 낮고요. 그리고 또한 GDP도 현재 계속 플러스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현재 경제 규모가 망가지기 너무 크다는 이런 점 때문에 일단은 디폴트 가능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이 문제 역시 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얽혔기 때문에 좀 빠른 해결을 방안을 좀 찾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예, 이탈리아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지는 않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김청 대표님, 네. 제가 어제 주 후반 들어서 김청 대표님께서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종목 사볼까 했더니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네.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일단 그래서 옵션 만기일만 좀 지난다면은 나름대로 그 분위기를 타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세도 어쨌건 어제 그 유럽 시장이나 혹은 미국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처음 출발은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잘 버텼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아일랜드 문제가 다시 나와서 조금 더 하락하는 부분은 나타났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도 급락이 나왔다가 거기서 조금 또 끌어올려놓는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하락의 그 어떤 그 힘은 조금씩 더 완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작년부터 항상 가장 그 종목을 먼저 볼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LG화학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계속 밀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종목이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가격대나 혹은 자리에 왔을 때는 좀 그 담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아주 강하고요. 지금 이제 위치적으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이제 아까 이제 현대중공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IT주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다시 밀려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점 부분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들, 단기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라면 IT 쪽도 나름대로 가격적인 부분들 종목별로 본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공을 들이면 일단은 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리에 어느 정도는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마인드부터 돌려놓기 시작하고, 무턱대고 막 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어떤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유럽 악재에 따라서 이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어차피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이탈리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채 발행이 일단 성공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그 피구스 국가들에 비해서요, 이 정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 재정 수지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자금 조달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장 어떤 구제금융이랄지 이런 것까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그러한 그 문제로 조금 그 다시 한번 덮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만약에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버린다면 그리스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이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잘 해결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건 이탈리아가 정말 문제가 된다라면 오히려 더 먼저 선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유럽부터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악재가 쏟아질 때 쏟아져가지고 오히려 그 매물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오히려
이제 전 고점을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무턱대고 그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은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게 우려됐던 부분이겠죠. 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근데 문제가 이제 현 선물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게 수급적인 변화가 좀 크게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외국인들의 일단은 매도가 멈추고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체크가 된다라면 시장은 충분히 되돌리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가지 이제 어제는 조금 그 테마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약간 좀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들 중에서 물론 그 주도 업종,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제도 상한가나 혹은 그 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된 부분들도 있고 주변주로 나갔던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저께도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혹은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들이 무턱대고 테마주니까 강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시장 자체가 다시 되돌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가진 것은 다시 우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테마주들은 다시 꺾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로 해서는 조금씩 조심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면 내일 옵션 만기랄지 어떤 금요일 정도까지도 일단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회를 봐서 천천히 분할적인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실적 시즌이 일단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2분기 실적은 사실상 좀 못 믿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됐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로 간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개별 업종이나 혹은 종목들의 어떤 등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만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종목별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예상치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샘플러스 그 투자 전략에다가 제가 오늘 올려놓도록 하겠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서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용하게 잘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말씀 듣겠는데요. 김성현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신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 2150선 지지가 되는지 보자 하셨는데 일단 이탈이 됐고 60일 이동평균선도 밀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은 그 시장 예상보다 그 밀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제 제시해드렸던 그 지지 라인들 다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150포인트 이탈 시 2120포인트까지 열어놓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크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대변수들이 좀 악재가 되면서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국채 롤오버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이 선택적 디폴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롤오버가 그 정상적으로 될지 이 부분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가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디스 아일랜드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국가 부채 상향 문제도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는 그 유럽 문제 때문에 조금 소외가 돼 있지만은 이 부분도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현재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대외 변수가 어떻게 해결이 돼 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대형 그 지수 밴드 같은 게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만 놓고 한번 본다면은 조금 지수가 2080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서 조금 마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낙폭 축소하긴 했지만 거기에 낙폭 축소하긴 했지만은 장막판에 나왔던 무디스의 아일랜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이런 부분이 그 어떤 이외에도 그 뭐 S&P에서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지만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 그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서 신용등급을 그만 강등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그 유럽연합과 그리고 3대 신용평가 사회 이런 그런 마찰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때는 2080에서 2100포인트 정도 밴드가 좀 설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그 전일 그
제가 외국인적 현물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그 하락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전일에 비해서 현물 가격 선물 쪽에서 얼마만큼 매도폭이 축소가 되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얼마만큼 축소가 되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풋옵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일 같은 게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바닥을 다질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꼭 그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업종을 다 한번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 기관 쪽도 그렇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 어제 매수하긴 했지만,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현재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직까지 업종별로 전략을 제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도 그렇고, 외국인 쪽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 주력으로 매수하는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보인다면,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업종들을 순으로 해서 조금 그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어떤 그 주력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최근에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개선이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눈높이를 상당히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이 호재가 될까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모습보다는 그 부분보다 조금이 개선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온다면은 조금 시장이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업종 같은 경우 철강, 건설, IT, 자동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업종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유효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시장이 반등을 보이더라도 약세를 보인다면 조금은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쪽에서 건설업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 해외 수주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 건설사 제외를 하고 국내 분양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은 오늘 시장에서 집중을 좀 해보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현대산업, 동부건설, 한라건설, 삼호개발과 같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조금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항상 말씀드린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투자가 괜찮거나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CJ제일제당 그리고 태광 그리고 베이직하우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분양시장 그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그 대한통운의 인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머지 태광과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에 대한 얘기 듣는 시간 갖겠는데요. 김선원 대표 어제 종목 안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들고 나오셨군요. 네네. 예.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내 마음이 들리니 이렇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오늘 건설주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건설주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중소형 국내 건설주를 보시는 네네네. 거고요. 저는 근데 오늘 대형 들고 나온 대형 해외 그 수주 해외 비중이 수주에 높죠? 그렇죠. 예. 비중이 높은 이제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종목명을 드리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설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가 상당히 강한 부분입니다. 시장이 정말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서 예. 일단은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하고 있는 부분으로 분위기 자체는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그런 부분들과 이 사우디 쪽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삼성 관계사에 관련된 공사 수주 물량만 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2011년에 신규 수주를 14조 원 내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 수주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대형 그 해외 그 건설 쪽에 나름대로 관심을 계속해서 갖자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작년 하반기에
이 건설주들 강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쉬어갈 때 이미 어떤 가격 조정이랄지 기간 조정이랄지 이미 끝내놓고 나머지가 또 다시 쉴 때에도 건설주 좀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정고점을 올려놓고 쉬어가고 올려놓고 쉬어가고 또 다시 그 부분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지금 조정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눌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강한 돌파가 나왔던 부분에서 일대 그 전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매수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상당히 강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매수가를 그래서 한 26만 원 이하로 좀 잡아보고요. 25만 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오늘 하루에 뭐 한 방에 다 사시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29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의 종가상으로 이탈됐을 때 물량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대표님 오늘장 관심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스코텍이요? 예. 역시나 단기 종목이고요. 제가 대형 종목을 추천한다면 그때가 진짜 강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좀 소개를 하자면, 골다공증과 관절염, 뼈와 연계된 질병의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시의회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고령화 복지 테마로 좀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차트를 본다면 조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 등락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음양 패턴을 조금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 상한가 갖고 그 12%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게 5일선을 그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5일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하면서 조금 상승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2,530원에서 2,570원 정도 좀 디테일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 시인 2,470원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2,680원에 일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 일단은 급락이 컸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하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따라 하실 분들은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외 변수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언젠간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